사실 좀 작년으로 좀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했거든요. 네. 예, 좀 신중하자. 그랬는데 그걸 다 밀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좀 냉철해야 되는데 네. 뭔가 좀 이끌리지 않았나. 따라서 사실은 한쪽만 본 거죠. 지금 이제 100일 지나면서 우리가 2%를 가진 것도 보면은 이 순기능보다도 예기치 않은 결과가 많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예기치 않은 결과의 가설이에요. 사전에 의도는 좋아도 결과적으로 뚜껑 열어보니까 부적이 너무 많더라. 이 이제 그 다른 예보다도 이 최저임금이 맞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최저임금이니까 정치위원회죠, 성격상.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힘이 있는 쪽에서 끄는 데를 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일단 뭐 결정됐으니까 좀 다음번에라도 요번 같은 어떤 시행착오를 조금 좀 줄여서 그 시장 상황을 좀 보고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다른 나라들이 어떤 여러 가지 프랙티스가 많거든요. 그런 네. 거를 좀 본 다음에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20,000원은 왜 안 됩니까? 10,000원 가능하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고용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임금이 올라가면 좋은데 임금을 받을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기대소득은 뭐 굉장히 나빠진 거죠. 예, 인터뷰 잠깐 들어보니까 이제 점주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 것도 좀 경청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 위원장님? 네, 뭐 조 교수님께서 뭐 그런 일반적 우려도 말씀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모든 좋은 정책에도 이렇게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00원도 가능하지 않냐 그 이야기는 안 나오냐고 하셨는데 실제로 요즘에 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은 뭐 15,000원, 20,000원까지 받고 있기도 하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바로 피땀을 일하는 우리 국민들의 가치, 노동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그걸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서 10,000원은 돼야 된다. 10,000원 하면 딱 2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어디 가서 우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최소 200~300원 돼야 이 사회에 살 수 있다고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최저임금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월급으로 157만 원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157만 원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 비용이 세계 최악인 나라에서 그걸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올려야 된다는 건데 다만 올리다 보니까 지불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의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아주 귀담아 드려야 될 때이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불 능력이 부족한 게 뭐냐. 제가 만나본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은 경제민주화 조치라든지 대기업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라든지 건물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런 임대료 이런 부분들만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이 돼도 네. 1인당 20만 원 정도 월급 오르는 거거든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한 15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1인당 이제 20만 원, 2명이면 뭐 월급이 40만 원 오르는 거거든요. 충분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기업들의 하도급 어떤 후려치기 네네. 근절, 그다음에 건물주들이 가져가는 임대료만 이렇게 공정하게 책정돼도 감당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부작용 분명히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 분명히 있다. 네. 하지만 마치 이걸로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된 것처럼 과장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저희가 간단하게 들어봤고 이번에는 이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게 된 아르바이트생 입장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1월달에 저희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전화 인터뷰를 했었던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여전히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월 당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최저임금이 뭐 올라서 좋다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떠십니까? 일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어떤 네. 변화가 생기신 거예요? 최저임금 오르고 한 달째였나? 갑자기 일하는 건 힘들지 않냐고? 네. 평일에도 일하면 힘들겠다고 하더니 3달째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갈 쯤이었어요. 계속 무언가에 압박을 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맨날 시급 오른 후부터 시간을 해야 할 것도 있는데 이것저것 더 시키고 계속 무언가에 압박을 하면서 트집거리를 잡으면서 그만두게 조금 유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비자발적으로요. 네.
아, 예. 다른 알바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요? 원래는 주말에 못하면 평일에 대타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출퇴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일을 하는 건데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출근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평일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일을 하는 입장이고 이러니까 본사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알바에 지장이 준다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말을 하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는 학교 개강해야 돼서 그만두게 됐다고 쓰고 저도 그냥 원래 평일에 일하던 그 부분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쓰게 권유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원래 그 시청자분이 일했던 그 시간대에는 누가 일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나가면서 봤는데 결국 인건비 줄여서 일하려고 점장님이 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직접? 네. 네. 지금 그러면 어떤 일 하세요? 지금 다른 아르바이트 혹시 구하셨는지? 네. 사실상 저희 나라에서는 한 직업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투잡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구하게 됐는데 이것도 쭉 하는 건 아니고요. 7개월 단기로 그냥 주말마다 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냥 7개월 단기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일도 약간은 좀 불안하시겠네요. 그렇죠. 7개월 뒤에는 다른 걸 또 구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저희가 1월 달에 인터뷰했을 때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반기는 입장이셨잖아요. 네. 예. 지금은 어떠세요? 입장 변화가 있으세요? 아니면은 또 어떤 식의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으세요? 사실상 저번에 임금 올랐을 때는 되게 아이마냥 기분이 좋았는데 예. 솔직히 이런 식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나 월급 빼고 물가는 완전 대폭 상승하는데 사실상 이게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 없는 게 저희 나라 10년 전 최저임금이 3,770원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면 1년에 376원씩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요즘 축대도 7,000원 이하로 찾아보기 힘들고 치킨도 2만 원인 시대인데 사실 시급으로 따지면 3시간을 일해야지 치킨 한 마리를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인데 다른 나라는 뭐 10,000원, 2만 원 시급대인데 7,530원이라고 쳐도 이게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뭐 한 말씀 하실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정부나 뭐 점주도 그렇고요. 뭐 여러 사장님들께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최저임금이 사실상 치킨값이나 영화값보다 낮은 사회에서는 사실 저같이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은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인 편인데 자취하시는 분들은 사실 숨만 쉬어도 월세, 교통비, 통신비만 해도 7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부자처럼 살 수는 없어도 밥벌이 할 수 있는 만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최저임금 오른다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지금 있고요. 예. 방금 그 선생님께서도 오르는 건 맞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로만 뭐 매달 80만 원 들어간다 어떻게 사냐 더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다만 현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나 우리가 이제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가맹점 대리점 입장에서는 그걸 다 감당이 못하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불의의 일자리 있는 일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다만 분명한 것은 방금 그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오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데는 저는 우리 사회적 합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마치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반대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 국내 여론조사는 일관되게 올해 시행된 여론조사 보면
반반이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는 것이 조금 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올라야 된다는 방향으로.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가 세계 최악인 상황에서 아까 월급 기준으로 157만 원이나 했는데 이걸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거기서 벌어지는 이 부작용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이런 상대적으로 급격한 인상이 가져다주는 우려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이걸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너무 과장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 교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사실은 저도 뭐 임금이 올라가는 거는 뭐 좋죠. 예. 그런데 최저임금이 아니고 시장 임금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생산성과 유리가 된 그런 최저임금은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일종의 이제 벤치마크가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 신입사원의 어떤 1호봉 이것이 최저임금에 이제 연결되는데 네. 최저임금 올리면은 뜻하지 않게 어떤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임금 양극화도 더 벌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좀 우리가 모든 거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이제 제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집에서 한 500원씩 올리더라고요, 보면요. 아, 음식값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다시는 이제 배달료도 이제 없는 게 생겨오는 건데 그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그 이런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는 자기 대처를 해요, 보면요. 그러면은 대처할 수 없는 쪽은 뭐죠? 최저임금 올랐을 때 기대됐던 것이 아까 인터뷰 들었지만은 자기가 방어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좀 그 16.5%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선이었다면 아마 경쟁을 통해서 이걸 흡수했어요. 그런데 16.5%는 속도 너무 빠릅니다,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무리수를 뒀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고에서 급여의 일부를 보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급한 마음이 아니고 생산성이 올라가면요. 그다음에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그걸 견인해서가 아니라 네. 생산성이 올라가고 경쟁을 촉진을 해서 물가 내려가는 쪽으로 되려면은 자영업자들이 뭐 이렇게 임금을 올렸으니 우리가 물가 올린다 이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돼, 사실요. 모든 자영업자들은 자기 물건값을 올리고 싶어요. 근데 평생 못 하잖아요. 예. 이번에는 딱 빌미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너도나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뭐 7530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구매력 기준을 보면 그렇게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임금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끌어올리고 싶겠죠. 하지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네, 역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게 네. 물가 인상이 최저임금 때문만에 됐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저기 한국사회가 양극화나 민생고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도 최저임금은 많이 올려야 된다고 본인들도 주장을 했었고 보수 정부들도 그다음에 물가 인상 일정하게 억제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면 비용이 일부 늘어난 건 사실이니까 이 기회에 그동안 못 올린 물가도 올리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물가 일부 올라가는 것하고 최저임금 비교해보면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물가 인상률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보다 높잖아요, 지표상으로는요. 근데 뭐 제가 중간에 좀 죄송한데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정책은 오케스트라 어떤 지휘에 보면요, 사실요. 골고루 하모니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인터뷰 들은 거 말이죠. 왜 다 나오는 그런 좀 절규죠 보면요. 뭔가 좀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오케스트라에서 너무 북을 새기시면 안 되잖아요. 북하고 바이올린 무슨 뭐 이런 이게 다 조화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죠? 해결됐습니까 지금? 그러고 솔직히 최저임금이라는 게 보면은 예전 같으면은 뭐 최저임금 올라가면은 무슨 뭐 그 저소득층의 임금이 올라가서 소득이 개선된다 하지만은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알바생들 보면은 그다음에 주부들 보면은 그쪽에 꼭 최저 소득에 속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돼야 될 가격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인 요법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뭐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을 들어봤다라면은 고용하는 점주 입장,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정상 또 전화 녹취로 준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이후에 회사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문제라 저희가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운영적으로 인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마련을 해서 대입을 했고요.
셀프 서비스를 많이 도입을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 인상을 부득이하게 2월 달부터 진행을 해서 올려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조금 단축을 했고요. 인력을 줄일 수는 없는 시스템이라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알바들이 예를 들어 5시간을 했다라고 하면 4시간 정도 줄이면서 사실은 인력들을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고 계신 대표로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신다면요?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요. 조금 점진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단순히 오른 것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식자재도 더불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따라서 이제 또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고요. 그 부담이 저희도 있지만 소비자들한테도 많이 경과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100일이지만 이런 식의 어떤 그 결과물들이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부작용이 있고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저임금선에 놓여 있는 우리 국민들이 400만 명쯤이나 되는데 그분들 중에는 분명히 최저임금 인상돼갖고 삶이 나아진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인터뷰는 없는지 좀 아쉽고요. 네. 방금 이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상승해서 물가 인상 요인으로 일부 간다는 거 맞습니다. 네. 하지만 예를 들면 편의점들이나 가맹점주들이 정말 힘든 것이 최저임금 때문인가? 이분께서도 임금 인상이 본질적인 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를 보시면요. 편의점만 해도 본사의 로얄티로 35%를 냅니다. 올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와도 350만 원 본사가 먼저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부분이 25%, 10%만 하향돼도 편의점주가 100만 원이 더 생기고 보통 편의점주들이 2명의 알바 노동자들이 있는데 네. 본인이 8시간 하고 알바 노동자 2명이 하면 그래서 24시간 하잖아요. 20만 원 급여 월급 최저임금 올려주고도 60만 원이 더 남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이 많이 나옵니다. 중소자영업자들 제가 조사해 보면요. 네. 임대료는 서울 시내 200에서 400씩 하잖아요. 월세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사실 더 이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없이 마치 최저임금이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과장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당연히 정부에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아무리 오라도 지급 능력이라든지 지불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경제와 민주 조치를 강력하게 동반했어야 된다고 저희는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된 게 저희들은 아쉽고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국회에서도 나서겠다고 하고 있지만 본질은 경제민주화라든지 상생 조치가 안 되고 최저임금이 좀 오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생긴 것이지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급격하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사측을 대표해서 재계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은 얼마를 제시했을까요? 이분들도 7,000원대를 제시했습니다. 네. 본인들 또 재계 측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최대 많은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제시한 건 몇백 원 차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마치 급격 인상해서 마치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워진 것처럼 너무 과장을 한다는 거죠. 네. 저희가 들었던 그 인터뷰와 사례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에 좀 부정적인 그 모습을 내비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의도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점주 입장을 들어보고자 저희가 인터뷰를 시도한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가설이죠. 네. 사실 이렇게까지 파급될 거라고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면 조금 약간 게을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은 좀 우리 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좀 낮아지고 통신료가 좀 낮아지고 등등 그다음에 또 신용카드 결제 이것이 낮아지면은 결국 다 흡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점차 이렇게 범위를 넓게 이렇게 좀 건드리면은 시장은 많이 좀 파괴됩니다. 예전에 그 우리 경제학 하시니까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우유값이 있었어요 옛날에 불란생명 당시에. 네. 그래갖고 우유값을 반으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좋아했지만 우유를 누구도 안 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료값을 좀 반으로 좀 낮추면 되겠다. 그래갖고 사료가 낮아지면은 우유값을 갖다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뭐냐면은 사료를 재배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경제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 갖고 살아봐 이렇게 해서 몰고 갈 게 아니에요. 보면 사실 말이죠. 그러니까 통신요금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어떤 결제 수수료 이런 것까지 뭐 경제 전체를 흔들어서 이게 우리가 이 흡수를 하겠다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항상 이제 속도가 문제인데 만약에 그 16.5%가 아니고 예전대로 해서 한 6.4%에다가 한 3%만 더해서 10%만 된다 하더라도 네. 이런 충격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흡수 가능한 게 뭐냐. 권투도 자기가 맞는 어떤 맷집 있잖아요. 그 네. 범위는 다 견딘다고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쓰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설. 뭐 네. 다 선이죠, 선이요. 그러니까 임금 올려서 뭐 구매력이 올라가고 환류돼서 내 소득이 다시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다 좋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도 우리가 한번 면밀히 보자고요. 네. 거기 이끌린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논의를 더 길게 많은 얘기들 들어봤으면 하는데 시간 제약이 있다는 좀 아쉽긴 하네요.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